이번에는 그 제일 경제적이고 안 부러지고 빨리 근관 성형할 수 있는 파일은 무엇인가? 뭐 이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그냥 뭐 편하게 얘기하는 거니까 뭐 술자리에서 이렇게 그 뭐 곱창에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얘기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부담 없이 들으시면 됩니다. 경제적이다. 경제적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비용 대비 효과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비용만 얘기하면 안 되고 그 효과, 결과, 의료에서는 이제 예후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 그래서 이제 비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 어, 비용이 적게 드는 파일이라는 거는 아마도 그 단위 치아 또는 어, 단위 근관당 소요되는 비용이죠. 소요되는 뭐 돈인데, 예. 근데 이게 이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약간 다른 얘기가 있던데 그 파일이 싸다는 거랑은 다른 거죠. 파일이 싸더라도 예를 들어 너무 자주 폐기해야 되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파일이 필요하다면 그것도 경제적이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싼 거 말고도 파일 개수가 적다. 파일 개수가 적으면 그것도 비용이 적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파일 개수가 적은 것이 꼭 비용이 적은 것도 아니죠. 그래서 한마디로 엔도를 굉장히 무리 없이 잘 하면서도 달달이 나가는 파일 비용이 합리적인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일 개수가 적다고 아니면 뭐 파일 값이 무조건 싸다고 해서 경제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비용은 그렇다 치고 효과가 문제죠. 효과. 최종적인 결과가 좋아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파일 개수가 적으면 뭐 이게 좋은 결과가 오느냐? 절대 안 그렇죠. 파일 개수가 적으면 어, 그 금방금방 엔도를 굉장히 단순하게 짧은 시간에 금방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광고에서 말하는 내용이고 실제로는 파일 개수가 적으면 무리를 하게 돼요. 예, 이게 무리가 되죠. 예를 들어 계단이 있을 때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 원래는 한 10계단 정도 있는데 그거를 계단을 2개 정도로 줄여버리면 그냥 계단이 아니라 거의 암벽 등반을 하게 되죠. 그게 현재의 나이타이 시장에서 주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 그러면은 원 파일이다. 그러면은 글라이드 패스만 만들어진 상태에서 바로 최종적인 파일 하나 가지고 모든 쉐이핑을 끝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죠, 회사에서는. 근데 그렇게 하려면 무리를 하게 돼요. 임상가의 마음속에 어떤 무리다 이런 판단이 들게 되면 제 실력이 안 나오죠. 이게 왜 무리가 되냐면 일단은 택 파일 개수가 많으면 이렇게 텍타일 센스를 느낄 기회가 많죠. 이렇게 예를 들어
20번에서 25번, 25번에서 30번, 30번에서 35번 이렇게 그 파일이 커지면서 야 여기 근반 좀 이상하다 이런 거를 그 미리 이렇게 탐지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 여기 좀 이상하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20번, 25번에서 30번으로 느릴 때 그냥 무조건 집어넣는 게 아니라 어, 오늘은 조금 짧게 하자 이러면서 30번을 조금 짧게 할 수도 있고 좀 이상하다 싶으면은 그 이상함이 느껴지는 구간 그 아래쪽을 포기하고 그날은 위쪽만 넓히고 다음날 다시 그 핸드 파일로 길이를 다시 재고 뭔가 이렇게 스카우팅을 하면서 그 뭔가를 계속 판단하고 조심할 기회가 있죠. 근데 파일 개수가 적어버리면 예를 들어 뭐 10번 파일을 넣고 그 다음에 뭐 25에 08 테이퍼를 넣는다. 그러면 그런 기회가 없죠. 그래서 이런 텍타일 센스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건 그 굉장히 큰 그 단점이죠. 두 번째는 그 예를 들어 파일 세퍼레이션이 일어났을 때를 생각해 보죠. 예를 들어 원 파일로 뭐 예를 들어 그뭐 30번 그 사이즈의 원 파일로 넣다가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됐어요.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되면 이거 10번 파일로 아니면 8번 파일로 글라이드 패스만 만들고 30번 파일을 넣다가 부러졌으면 그 근과는 10번 파일로만 확대를 한 셈이죠. 10번 파일이 겨우 한 번 들어갔다 나와서 근관 성형, 근관 확대, 근관 성형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일이 바로 세퍼레이션이 돼서 더 이상의 확대 성형이 불가능해요. 이러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파일 세퍼레이션을 고려하더라도 예를 들어 30번을 쓰기 전에 그래도 25번까지 그 넓혀 놓은 상태에서 30번이 부러졌다. 그러면 좀 그래도 좀 마음이 좀 그 위안이 되죠. 그래서 그런 그 파일 개수는 저는 적절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파일 개수는 저는 많이 써요, 사실은. 근데 파일 개수가 많다고 해서 별로 그렇게 느리거나 아주 그 불편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에요. 세 번째는 그리고 참 가는 파일이 가는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되면은 바이패스 할 확률이 그 있죠. 바이패스가 그래도 비교적 그 가능성이 좀 있죠. 그리고 굵은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되면 그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 30번이 세퍼레이션이 됐다 그러면 25번까지 넓혔으면은 별 무리가 없죠. 그래서 그, 그 파일 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파일 개수가 예를 들어 20, 25, 30, 35 이렇게 쓰는 경우에는 가는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되면 바이패스 하면 되고 굵은 파일이 세퍼레이션이 되면 그 전에 그 전 단계까지 충분히 근간 확대 성형이 된 거기 때문에 별 무리가 없어요. 그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세퍼레이션의 관점에서도 파일 개수가 많은 것이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그 그, 이리게이션 시간이 중요하죠. 이리게이션 시간. 그러니까 파일 하나 가지고 한 번에 끝내버리면 사실 거기서 NaOCl이 담긴 상태에서 인스트루먼트가 그 근관 내에서 작동하는 시간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유를 들자면 뭐 세탁 시간 같은 그런 클리닝에 소요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인스트루멘테이션이 너무 빨리 끝나버리면 그 인스트루멘테이션과 함께 적용되는 NaOCl 같은 이리게이션 솔루션의 적용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것도 또 단점이에요. 네. 그래서
그 텍타일 센스를 느낄 기회가 적다는 거, 그리고 파일 세퍼레이션이 되었을 때 파일 개수가 적을 때 파일 세퍼레이션이 되면은 여러 가지로 좀 난감하다는 거, 그리고 이리게이션 시간까지 고려를 하면 파일 개수가 그 너무 적지 않은 게 좋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파일 개수가 적다고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예, 그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경제적이다라는 거는 그 비용 대비 효과가 중요한데, 이거 어느 파일이 가장 경제적이냐, 이건 누구도 얘기할 수 없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파일을 써야 되느냐, 저는 자기 손에 익은 파일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자기 손에 익은 파일.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동차도 자기가 몰던 차가 그 길이와 폭과 그 핸들링 감각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차하다가 사고 내는 경우는 보통 자기가 몰던 차가 아닌 새 차나 남의 차를 운전하다가 이제 그런 사고가 자주 나죠. 그래서 자기 손에 익은 파일을, 그러니까 굳이 함부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뭐 회사에서는 뭔가 이렇게 신제품이 나오면은 자꾸 이렇게 그 교회 부흥회처럼 이렇게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주장을 하죠. 자꾸 주장을 하지만, 예, 그 주장에 꼭 동의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 부러지는 거. 안 부러진다. 파일이 안 부러지면 좋죠. 술자와 환자는 좋죠. 근데 안 부러진다라는 게 폐기가 안 된다는 뜻이겠죠? 안 된다? 예. 근데 그러면 회사는 그 제품을 계속 만들 수가 없죠. 팔리지 않을 테니까. 그래서 안 부러지는 파일은 기술적으로도 만들기가 어렵지만 실제로 만들 수 있다 하더라도 못 만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파일이 정말로 안 부러진다면 그게 또 치근에 무리를 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안 부러지기도 어렵지만 정말로 안 부러진다면 치근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보장이 또 없어서 안 부러지는 거는 어렵고, 저는 좀 안 부러지는 것보다는 부러지기 전에 낌새를 알려주는 그런 파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부러지는 건 괜찮은데 그게 부러지기 전에 미리 낌새를 알려줘서 좀 치근 내에서 부러지지 않으면 되죠. 치근 내에서 부러지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낌새를 알려주려면 약간 변형된 나이타이가 변형된 상태로도 일정 시간 버텨주는 성질, 이런 것이 중요하겠죠. 변형된 상태로도 일정 시간 버텨주는 성질. 그러니까 별로 낌새 없다가 갑자기 그냥 저항감이 사라지면서 근관 내에서 빼서 보니까 이미 부러졌어. 그러면 아주 그냥 술자 입장에서는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지죠. 그래서 이런 버텨주는 성질이 제가 알기로는 좀 약간 CM 와이어, 컨트롤드 메모리 와이어가 이런 좀 버텨주는 성질이 좀 더 있죠. 그래서 저는 CM 와이어 쪽을 좋아해요. 그다음에 빨리 근관 성형할 수 있는 파일은 무엇인가?
금방 또 잠깐만. 변형된 상태로 또 일정 시간 버텨주는 성질이 중요한데 그거 말고도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변형을 알아보기 쉬워야 돼요. 그러니까 술자 눈에 이게 변형이 된 건지 원래 나이타이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건지 구분이 안 되면 소용이 없죠. 그 변형이 딱 눈에 띄어야 돼요. 그 눈에 띄려면 그 디자인이 그러니까 이런 플루잇이라고 그러죠. 그 날과 날 사이에 뭐 이런 공간들이 간격이 일정한 것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단순한 것이 유리해요. 디자인이 단순하면 거기서 뭔가 간격이 뭔가 바뀌었네? 아니면 여기 뭔가 약간 비틀린 느낌이 있네? 그러면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디자인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면 요즘 나온 그 나이타이들이 좀 디자인이 좀 복잡한 게 있죠. 이 회사에서 싫어하려나? 근데 그 디자인이 복잡할수록 못 알아봐요. 이게 원래 이런 건지 변형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복잡한 디자인은 분리해요. 그래서 안 부러지는 파일은 없고 이렇게 변형된 상태로 오래 버텨주고 그다음에 좀 버텨주는 성질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복잡하지 않아서 변형을 좀 알아보는 그런 것들이 유리하고 또 하나가 있다면 부러지더라도 넥에서 부러지면 감사하죠. 목에서 오리파이스 위에서 부러지면 꺼내는 게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혹시 부러지더라도 넥에서 프랙처 되는 그런 디자인의 나이타이 뭐 그런 성질을 광고하는 그 제품도 있죠. 그래서 예. 그리고 빨리 근관 성형할 수 있는 파일은 뭐냐? 빨리 근관 성형할 수 있는 이거는 빨리 하려면은 무리를 하면 돼요. 예, 빨리 요이 땡 해서 이제 무슨 100m 달리기처럼 빨리 하고 싶으면 무리를 하면 되는데 실제로는 그래 봐야 1, 2분 차이죠. 파일을 예를 들어 5개를 쓰거나 파일 한두 개로 끝내거나 실제로는 1, 2분 차이예요. 그리고 파일 개수가 적으면 이렇게 근관을 구간으로 나눠서 예를 들어 3구간으로 나눠서 이렇게 한번 넣고 좀 닦아내고 또 2번째 넣고 닦아내고 3번째 넣고 닦아내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파일 하나를 쓴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경우 별로 없죠.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되는데 나눠서 하는 것조차 그렇게 안전하고 효율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빨리 근관 성형을 해봤자 몇 분이나 더 빨리 하려고 그러나 도대체 얼마나 무슨 엔도 환자가 하루에 한 100명쯤 줄 서 있으면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그 결과에 모두 수긍을 하는 조건이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가 않죠. 빨리 근관 성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가 좋아야 되죠. 이게 당연한 얘기죠. 결과가 좋으려면은 무리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근관 충전 사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환자가 안 불편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게 중요한 건데 눈에 보이는 근충 사진에 현혹되면 안 돼요. 그게
이 엑스레이 사진은 그냥 2차원일 뿐이잖아요. 그리고 그 실제 결과를 그렇게 잘 보여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저는 그냥 그 엑스레이를 보면 뭐 그렇게까지 자부심이 들거나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요즘 엑스레이를 보면 그냥 뭐 큰 무리 없이 오늘도 무사히 오늘도 사고 안 치고 그렇게 끝내고 싶고 그 정도 결과에 만족을 합니다. 아주 빨리 하지도 못해요. 그냥 근관 성형은 그 어, 오리지널 패스웨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벗어나게 되면 그 옆의 빈틈으로 리키지가 생기죠. 리키지가 생겨서 인펙션의 하이웨이가 되죠. 하이웨이가 이렇게 쓰나? 감염의 고속도로, 에이피컬 티슈까지 감염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죠. 이 패스웨이에서 심하게 벗어났다는 뜻은 이거는 그 근관을 아예 놓쳤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한쪽 근관만 잡고 반대쪽 근관을 아예 놓쳤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아예 전혀 다른 엉뚱한 길로 가서 렛지 우리가 집 트랜스포테이션 그다음에 그 퍼포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근관 성형은 그냥 큰 사고 안 치고 그냥 원래 그 패스웨이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정말 대성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사실 캐널 미싱은 누구도 나는 캐널 미싱을 하지 않는다. 나는 렛지를 절대 만들지 않아. 즉 트랜스포테이션, 퍼포레이션을 난 절대로 시키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림도 없죠. 저만 해도 미싱 캐널 많은데 렛지는 밥 먹듯이 거의 시키죠. 그리고 퍼포레이션도 가끔은 시킬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고 자기가 오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가장 큰 오류예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임상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아주 소박한 목표를 좀 완성도를 올리려고 이제 현미경을 쓰고 예를 들어 라운드버 8, 6, 4, 2, 1, 4분의 1까지 다 쓰지 않으면 나이트아이 파일을 잘 안 쓰죠. 예를 들어 블리딩으로 시야가 가리는 경우를 제외하면 6개의 라운드버를 다 쓰고 난 후에 나이트아이를 씁니다. 나이트아이는 뭘 쓰느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에요. 프로테이퍼 유니버설의 S1, S2를 쓰죠. 이게 17번하고 20번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리고 V테이퍼 2H인가? 이거는 20번과 25, 30, 35까지 쓰고, 그리고 보통 35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40번도 쓰기도 하죠. 40번 이상도.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쓰느냐? 보통 35분까지만 쓰니까 요 정도 쓰면 몇 개지? 이게 6개를 쓰죠. 라운드버도 6개를 쓰고 나이트아이도 6개를 쓰는데
이 6개를 쓰는 이유는 S1만 해도 이제 S1이 아주 좋은 파일이죠. S1이 처음에 이제 근관을 처음 찾아 들어가는 그런 기능으로 아주 발군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S2는 그 코로널과 널 3분의 1과 미들 3분의 1을 아주 매시브하게 확대해주는 아주 이것도 이거 없이 근관 확대 성형을 해라 라고 하면은 좀 서운하죠. 그래서 S1, S2로 코로널과 미들 3분의 1의 확대를 거의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프로테이퍼 S1과 S2는 약간 리지드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코로널과 미들은 약간 리지드하게 그 술자의 의도를 반영해서 의도된 방향으로 확대를 해줄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무조건 플렉서블 하다고 능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S1, S2로 대부분의 이제 근관 확대 성형의 기조를 잡아놓은 후에 그 다음에 V-테이퍼는 이건 굉장히 플렉서블하거든요. 그래서 플렉서블 하기 때문에 AP 컬 3분의 1의 확대 성형을 할 때 오류를 줄이죠. 그래서 저는 요 정도면은 나름 경제적이면서도 비용 대비 효과, 뭐 비용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효과도 괜찮다고 느껴요. 아주 뭐 그림 같은 충전 사진이 나오진 않는데 저는 뭐 그런 그림 같은 걸 목표로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주 사소한 건데 파일 식별이 쉬워야 해요. 그러니까 이 파일이 무슨 파일인지를 알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직원이 그거를 구분해서 꽂아놔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파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S1, S2와 V테이퍼 뭐 20번부터 35번, 뭐 50번까지 별로 이렇게 혼동될 만한 디자인은 없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러 가지 파일을 쓰는 거는 술자한테도 실제 임상에서도 큰 도움이 안 되지만 그걸 소독을 해서 리사이클을 해서 다시 이렇게 파일통에 꽂아 놓는 그 과정에서도 에러를 자꾸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진료실의 기구, 재료, 장비는 꼭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다 없애야 돼요. 네. 꼭 필요한 거를 제외하면 그냥 다 없는 게 그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어느 치과를 가보면은 이렇게 뭐 기구재료 장비의 박물관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빈틈없이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치과가 있던데 물론 그런 치과도 장점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아주 단순하게 그렇게 쓰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 뭐 어디 전시회나 그런 데 가면 샘플 같은 거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샘플을 받아도 샘플 함부로 진료실에 갖다 놓으면 그게 자꾸 이렇게 그 샘플을 또 주문을 하게 돼요. 자기가 쓰지도 않는 거를. 아니면 기존에 쓰던 거에서 은근슬쩍 이렇게 교체가 돼버리죠. 근데
이렇게 그런 게 그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짜가 공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샘플은 샘플이고 그 함부로 자신의 그 목록을 수정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경제적이고 그 빨리 근관 성형할 수 있는 파일은 무엇인가? 뭐 그건 각자 다르죠. 그런 건 답이 없는 거고, 근데 자기 입장에서 자기 입장에서 최선의 선택은 정답은 없는 거예요. 네, 정답은 없는 거고 계속 그 수정해 나가는 게 당연하겠죠. 그리고 안 부러지는 파일은 없고 정말로 안 부러지는 파일이 있다면 그거는 시장에서 사라질 겁니다. 회사가 망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아무말 대잔치 강의라기보다 이제 아무말 대잔치에 가까운데 그냥 뭐 그 요즘 그 어디 가서 강의 듣기도 어려우니까 그냥 뭐 누군가에게는 약간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